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정보 중 법원이 허락하지 않은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해왔다는 의혹을 조국 대표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지요. 대검의 티넷이라는 디지털 캐비넷을 이용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조국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디넷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이미 확인되었고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지도 명백하고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봤다 그러는데 누가 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최소 저희로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 부장은 최소 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엄격한 통제하에서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별건 정보를. 누가 보았는지는 로그인 기록 확인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이거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명백히 수사에 착수해야 되고 증거 보존을 위해서 즉각 압수수색해서 디넷을 압수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이 디넷을 만들어 놓고 로그인 기록을 피하기 위해서 백도어로 접근하는 방법도 만들어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공수처가 수사해야 됩니다. 로그인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뒤로 볼 수 있는 방안까지 만들어뒀다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백도어로 접근한 사람, 그걸 보고받은 사람, 활용한 사람 모두 불법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한동훈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한동훈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징역형이 거의 확정되기 직전이고 있잖아요. 정치를 그렇게 범죄자가 사적 시스템에, 사법 시스템에 사적 보복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자기 범죄에 대한 반성을 전제하고 있죠? 많잖아요. 저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체적인 답변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디지털 캐비넷 질문에 조국 대표의 재판 내용으로 말하는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을 보였지요. 사적 보복이라는 말이 코미디인 건 이 사건의 시작이 이진동 기자에 대한 언론 탄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즉 사적 보복보다 더 심한 정권의 탄압 말입니다. 부산저축은행 관련 보도가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들어갔고 압수수색했고 그것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진동 기자에게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이런 동문서답이니 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무엇보다도 검찰 캐비넷을 공론화시킴으로써 그동안 어떤 정권도 갖지 못했던 이 비밀 병기를 하루아침에 무장해제 당한 것이니 조국 대표의 기자회견에 더 환호할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러한 한동훈의 답변이 또 우습게 된 건 조국 대표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한동훈 잡는 조국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그것밖에 안 되나 별로 만족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제 역할이 한 비대위원장을 잡는 것은 아니다. 제 목표는 대통령 개인보다도 윤석열 정권을 잡는 것이다. 한 위원장이 이 정권의 황태자는 맞지만 총선 이후에도 지금 같은 정치적 비중을 가질 것인지는 좀 의문스럽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지요. 즉 총선이 끝나면 대응할 급도 안 된다 이거지요. 자, 한동훈은 또 이재명 대표가 말한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물가가 더 상승한다고 발언했지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그런 반응이 나올지 미리 알았다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서 섭섭했는데 섭섭했는데 그나마 예상했던 대로 물가 얘기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 서민들이 정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골목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원금 지역화표로 지급해서 동네 골목 상권에 쓰게 했을 때 13조 원 정도 가지고 과연 그게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정말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못한다고 하면 저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때입니다.
과연 13조 원 정도,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를 우리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 골목 상권에서는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 쪽에만 쓸 수 있게 할 경우에 이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 경제순환, 그다음에 경기 회복 효과보다 물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클지 여부는 저는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실제 얼마 정도의 물가 상승 요인이 있는지 또는 13조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지금 이 침체된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또 서민들의 그 어려운 가게를 지원하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소상공인과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매출 증대를 통한 정말 경제 지원 효과가 얼마나 큰지 또 그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세수 증대로 인한 재정 확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정말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줄 알고 규모를 적정선에서 조정을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저희가 13조 원 정도 좀 부족한 금액을 지원했죠. 동네 경기가 많이 활성화됐지만 그때 뭐 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냐? 고기값이 소고기값이 그때 조금 올랐다고 해요. 지금처럼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런 물가 작용 요소가 조금 있더라도 다른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그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힘이 진짜 우리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는 데다가 물가까지 오르니까 너무 국민이 고통스럽다. 소득이 줄어들어서 너무 힘들다. 소득 지원도 해주고 월목상권도 매출 지원을 해서 경기도 좀 회복하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조국에게 가루가 되는 한동훈이 정치 생명도 그리 오래 남지 않은 듯하지요. 이미 보수 언론에선 한동훈 손절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지적했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총선을 뛰는 게 아니라 본인 대선을 뛰는 느낌, 지역 후보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기보다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사인을 해주거나 거의 누운 듯한 자세로 앉아 셀카나 찍는다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일이 오늘도 있었지요. 영등포갑의 국힘 후보가 여의도역의 한 출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는데 동참한 한동훈은 전통시장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꼈겠지요. 그런데 빵 터지는 건 출근하는 시민 중 한두 명이 한동훈과 사진 찍기를 원했고 이것을 국힘 후보가 찍어줍니다. 잠시 후 국힘 후보는 한동훈에게 인사할 때 박자를 자신과 맞춰달라고까지 발언했지요. 도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왔다는 인사를 국힘 후보가 하니 이 또한 빵 터질 일 아닙니까? 과연 후보들은 한동훈의 지원을 달가워할까요? 한동훈의 약발이 다 된 것을 아는 순간 거침없이 손절 아니겠습니까? 김요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한동훈 씨 특검 받을 준비하세요. 평소 한동훈의 싸가지 없는 말버릇을 볼 때마다 서울 강남에서 버릇없이 크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었다.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이 국힘당 지역구 출마자들을 소외시키고 혼자 셀카놀이 산미경에 빠져있는 것을 보면서 서울 강남에서 사랑을 못 받고 크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었다. 언론이 일제히 한동훈 손절에 나섰다. 아직 선거가 2주 이상 남았는데도 하여간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언론이 국힘당의 패배를 직감했는지 이번 선거에서 국힘당이 패하면 그 모든 게 한동훈 책임이라는 식의 논조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참 세상 인심한 법 야박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을 향해 잘생기고 똑똑하고 키 크고 머리숱 많다며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랍시고 한없이 빨아주던 언론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왜 이렇게 세상 인심이 험악하고 냉정한 것인가? 갈수록 국힘당 패배가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서 언론은 선거 패배의 책임자가 절실히 필요해서다. 언론이 독박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정치판 인심이란 것이다. 달면 빨고 쓰면 잔인하게 뱉는다. 뭐 한동훈도 남 탓할 것은 없으리렸다. 본인도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 말이다. 국힘당이 패하면 윤석열, 아니 김건희가 제일 먼저 나서서 한동훈에게 패배의 독박을 씌우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본인들이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그나마 면탈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에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국힘당이 총선에서 패하면
당내에서 윤석열 탈당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용산은 고립무원이 된다. 그 다음 펼쳐질 시나리오는 말 안 해도 다 알 것이다. 아무튼 국힘당이 패하는 순간 한동훈은 외톨박이다. 그리고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써야 한다. 그때는 핸드폰 카메라 앞이 아니라 방송 카메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한동훈은 선거 이후 유학을 안 가고 계속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갈 곳은 미국이 아니라 감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다음은 김건희, 윤석열 차례가 될 것이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었던 모든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지역구 표를 몰아준다는 가정하에서 현실이 될 것이다. 투표하면 이긴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결국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의 정체는 이제부터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가해지는 비판의 강도와 비례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